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변액보험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보고 있는 김문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글로벌 경제의 특성들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 경제 구조가 대외 의존도, 즉 수출에 굉장히 비중이 높은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앞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내부적인 어떤 경제 구조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요국들의 어떤 경제 상황의 특성을 파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우리가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세계에는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 대표적인 우리나라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가장 크게 주는 미국, 중국, 유럽, 이 세 군데의 경제적 특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입니다. 자, 특히 이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이슈가 2015년도부터 불거지면서 우리나라 경제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금리 정책을 올리냐 떨어뜨리냐를 결정하는데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좌불안석이 될 수밖에 없냐. 자, 원인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달러와는 우리 원화와는 달리 기축통화입니다. 즉 세계의 기축통화죠. 그래서 미국이 만약에 돈을 더 푼다, 금리를 떨어뜨린다 라고 하는 유동성 확대 정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달러 공급을 증가시킨다는 뜻입니다. 즉 미국이 금리 정책을 낮게 저금리로 유동성 확대로 간다면 전 세계에 돈이 풀려서 금리가 인하가 되고 전 세계 경기 회복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이 만약에 금리를 올린다라고 한다면 유동성을 이제 회수를 하는 거죠. 회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금리가 오를 수도 있습니다. 자, 왜냐?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신용도가 높은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제3국에 예금을 하는 거와 미국에 예금을 하는 게 금리가 거의 비슷하다면 굳이 신용도가 떨어지는 곳에 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즉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 투자되어 있던 돈이 미국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 우리나라에 투자되어 있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미국 금리 많이 주네? 가겠죠. 그럼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돈을 빼갈 때 주식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채권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정책은 굉장히 우리로서는 중요한 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금리 정책은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그러면 과거에 미국의 금리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프 보시게 되면 미국의 금리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지금 쭉 유지가 됐다가 조금 올랐습니다. 2015년도 하반기에 한번 올렸죠. 자, 미국이 금리를 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어디든 금리가 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물가 상승을 겁을 내서 그렇죠. 그래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당연히 기업 이익은 떨어집니다. 자, 2000년도까지 미국이 부동산 상승 때문에 굉장히 물가 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대비하기 위해서 금리를 6.5%까지 올렸습니다. 자, 금리를 올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사거나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살 수가 없죠. 그리고 대출 이자도 많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팔게 됩니다. 주가가 급속히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주가 떨어집니다. 어떻게 하죠? 금리를 낮춰서라도 또 이걸 막아야 되겠죠. 미국 금리를 쭉 떨어뜨립니다. 또 떨어뜨리니까 또 어떤 사태가 벌어집니까? 미국의 부동산이 또 폭등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미국 캘리포니아 집값을 한국 사람들이 다 올려놨다. 뭐 그런 뉴스 몇 년 전에 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만큼 미국의 부동산 폭등이 미국의 금리 인하를 통해서 실은 이루어졌죠. 자, 이렇게 또 이제 막 오르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또 금리를 올려서 이걸 잡아야 되겠죠. 막 올렸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보셔야 되냐면 금리가 급속히 떨어지고 급속히 올라갑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거 대처할 시간이 없는 거죠. 금리를 쭉 올리니까 싸게 돈 빌려서 이 돈으로 부동산 샀던 사람들, 주식 샀던 사람들 이제 하루아침에 대출 이자를 4배, 5배를 내야 됩니다. 감당이 안 되죠.
어떻게 됩니까? 팔 수밖에 없죠. 부동산 막 매물이 나옵니다. 자, 부동산 매물이 나오면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 가격이 막 떨어지겠죠. 자, 이때 이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줬던 미국의 많은 금융기관들이 부실에 휩싸입니다. 이게 바로 2007년도, 8년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입니다. 금융기관들이 다 부도날 판이죠. 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금융기관이 또 부도날 판이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금리를 급속히 제로금리까지 떨어뜨립니다. 금리를 떨어뜨리니까 또 미국의 주가는 또 어떻게 됐어요? 예,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발생했던 그 전 시점의 고점까지 이미 주가는 또 다 올랐습니다. 자, 금리가 이제 또 주가는 다 올라버리고 경기가 다시 조금 살아나는 듯 하니까 또 이제 물가 상승이 겁이 나서 금리를 올리자라고 하는 지금 추세 딱 여기 와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미국 금리의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금리는 곧 주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죠. 주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기업들의 이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미국의 금리 변화가 우리나라 금리 변화에도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미국의 금리 그래프를 봤지만 한국의 금리 그래프도 이와 똑같은 추세를 가져가게 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국의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최저 10,000포인트대까지 떨어졌던 것이 18,000, 2만까지도 올랐죠. 바로 이 시점이 미국이 금리를 급격히 인하를 했던 그 시점과 딱 일치한다는 점 여러분께서 봐두시고